네, 방금 전에 전해드렸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의원을 30명 줄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이 되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검토했고 어떤 결론에 도달한 건지 궁금해서 김병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연설 내용을 반영해서 김기현 대표 연설문이 대폭 수정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최고위원님? 예, 아무래도 월요일자에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 네. 그 이전부터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들이 준비가 돼 있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연설이 바로 전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문구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서 과도할 정도의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꾸성 성격의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좀 이따 좀 질문 드리고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예.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연설 스타일은 극우 유튜버, 내용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평가 절하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연설에 대해 그렇게 혹독한 악평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정치는 상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제시된 이재명 대표의 이 기승전 모든 일들을 다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듯한 발언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반성 없는 메시지들이 전달됐을 때 그 내용들에 대한 대꾸 없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김기현 대표가 진행하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김기현 대표의 어제 연설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예. 언론에서는 지금 한 30분 정도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뒤에 나왔던 내용들까지 전부 중계는 안 됐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 또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 쇄신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낸 연설이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 예. 정수 축소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김기현 대표가 이 주장을 한 건 어제가 처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어제는 이제 그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연설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데, 의원 정수 축소라고 하는 게 그럼 국민의힘의 당론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당론 채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보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먼저 불거진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있는 국회 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렇죠. 김진표 의장의 제의로 얼마 전 벌써 몇 달이 지났죠.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예,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백과증명 결론을 내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지 못했죠. 근데 그 즈음을 둘러싸고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를 개편하는데 개편하는 과정에 의원 정수를 늘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국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예, 국회에 대한 불신이 거의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국회 차원에서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가 표출됐고 또 김기현 대표와 평소에 이야기를 해본 평소 소신이기도 했던 모습인데 그 전원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당시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오히려 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하자 이렇게 그 당시에 제안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또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회의체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의 이런 의견에 힘을 실은 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확대한다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왔던 국회 모습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저거 다 떠나서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을 이제 사전 검토를 했을 텐데 최고위원 단위에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겁니까? 연설문에 대한 최고위원 전체가 하나하나 문구를 따져서 검토하진 않았고요. 예. 이건 이제 당 대표와 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역할이니까.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날 전원위원회 회의가 있었을 때 이미 이 논의가 최고위원회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고 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하겠다 김기현 대표가 그 당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뭐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 지도부는 전체적으로 김기현 대표 의견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아, 그랬다.
네. 그러면 비례를 줄이겠다라는 겁니까? 지역구를 줄이겠다라는 겁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뭐 비례를 어디 줄이겠다, 지역구를 줄이면 어느 지역구를 줄이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게 되면 사실상 의원 정수를 줄이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예. 예, 지금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일단은 디테일에 대한 측면을 잡고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끝내 결론을 못 내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 예. 김기현 대표가 아마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고 또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그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다 끊어내고 또 의원 정수를 10% 정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비례대표 축소 그리고 일부 지역구에 대한 조정 이런 일들은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 연설 후에 일부 보도는 비례 축소 쪽으로 방향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까 그 요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예.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의견이 훨씬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장점과 예.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지역구에 대한 선거를 통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전문가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례대표에 대한 효능감. 근데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과연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는가? 그리고 그렇게 당선되고 선출된 비례대표가 정말 전문성과 사회적 약자,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담보로 국회내 활동을 했는가를 보면 저는 현재 있었던 수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야 할 것 없이 비례대표 의원님들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음번에 내가 갈 지역구를 찾기에 바쁜 모습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다는 건 여야 모두 공이 제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비례의 어떤 필요성과 예. 비례 공천의 공정성, 투명성과는 범주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민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각 정당이 답을 찾지 못했고 또 그런 일들이 꾸준히 누적돼서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이 전문성 문제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면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전체를 없애겠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의원 정수를 이제 축소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의원들이 줄이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10% 예를 들어서 300명 중에 10%만 30명 정도 숫자가 될 텐데 그 30명을 전체를 다 비례해서 줄일 것이냐. 지금 이런 논의가 진행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역구 정수의 축소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비례대표 현재 47명으로 볼 수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숫자 문제와 여기에 활동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효능감에 관한 문제를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수기형 공론조사가 있었잖아요. 예. 수기형 공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단계별로 오히려 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초창기에 안 좋았던 인식이 수기형 공론조사를 통해서 늘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역반론으로 오히려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 공론조사 내용에 제대로 설계 반영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공론조사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과 반론들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론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 지표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행되는지는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라보시고 있는 국민들과 전문가들마다 저마다 다른 판단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게 연관될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지난 총선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 위성정당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게 사실 여야가 간에 합의 없이 처리됐던 선거제도를 돌려놓는 것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라는 건
여야 간에 같이 공동으로 수긍할 수 있는 룰에 대한 개정이 있을 때 이 선거 결과에 관한 수긍이 있고 민주주의 결과가 정착되는 것 같은데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네. 당시에 야당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처리 통과됩니다. 그러니 그 법 처리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대치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다른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도 그 약속을 어겼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애당초부터 합의되지 않았던 제도와 룰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기에는 정의당 등에 대한 반대가 있는 내용들을 민주당이 어찌할지에 대한 결론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께 사실 국회 정치권이 솔직해야 되는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에 말을 뒤바꿔서 또 다른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과거의 예가 지탄을 받았다면 이제 총선 다가오기 최대한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예측 가능한 제도의 변화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의원총회장에 정영훈 카이스트 교수 모시고 초청 강연을 들었고 정영훈 교수는 여기서 오염수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초청해서 역시 비슷한 어떤 주장을 펼친 바가 있었는데 예. 자 여기서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제 박구영 국무 1차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없고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정부의 이런 기본 입장과 지금 당의 행보는 뭔가 좀 다르고 엇박자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부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또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규명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정부가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예. 이제 의총 과정에서 여러 과학자들을 불러다가 이런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의견들을 듣는 자리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의견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과도한 비과학적인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게 되는 과학자들의 객관적인 의견들을 청취하는 과정이었고 어제 저 한국 원자력 안전학회에서 너무 비과학적인 일들이 난무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학회가 직접 나서서 토론하겠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토론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사능 문제 등 안정성은 과학자들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정부와 집권당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안정성을 담보하고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규명을 해나가는 것이 집권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는 물론 듣는 자리였던 건 맞는데 안전하다는 목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여러 목소리를 다양한 경로로 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이제 그 교수의 발언이 굉장히 많은 긴 시간에 대한 여러 검증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건 그 중에서 뭐 100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언어들이 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그 다음 어떤 부분들이 원자력에 대한 안전 문제에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의원들도 쓸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